예, 전 농지법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나오죠? 정리 좀 하게요. 농지법 두 문제지만 마지막에 정리하니까 훨씬 더 기억이 남겠죠? 찾기 좀 해놓으세요. 항상 여러분 농지법이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용어 정리 꼭 해놓으셔야 돼요. 맞죠? 용어 정리 꼭 한번 해놓으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농지 소유 부분이죠. 자, 또 우리 이용 그리고 보전 이 세 가지 형태를 공부하는 겁니다. 농지법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아니면 끝날 거예요. 2시간 더 안 걸릴 건데 일단 용어 소유 이용 보전인데 자, 두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국계법하고 주택법은 무조건 잘 보세요. 알겠죠? 농지법은 뭐 열심히 해봐야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개 이상은 맞는다. 기본 전략을 세우시고 용어나 소유까지만 공부 잘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아. 됐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 같은 대리경쟁 문제 나왔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 용어나 소유 쪽 문제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마음먹으면 보존 쪽에서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보면 간간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단 안 하는 부분은 무시하라고요. 됐나요? 항상 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항상 전략 그렇게 세우세요. 지금부터 뭐 모르는 걸 막 찾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업 안 한 것은 가감하게 버려. 됐죠? 어차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찍어. 대신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것만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원하는 점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용어 관련돼 가지고 교재 보시면 자, 뭐부터 나오죠? 농지 나온가요? 자, 보시면 농지 개념입니다. 일단 농지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농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거기 첫째 포인트가 뭐다? 법적 지목을 따진다 안 따진다? 항상 제가 똑같이 써드린데도 딱 그 단어를 딱딱 기억하시라고요. 법적 지목을 불문한다. 자, 그래서 틀리게 나오면 자, 농지는 법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어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지목을 따지지 아니한다. 했죠? 전답 가수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뭐 경작 등을 하면 됩니다. 경작이나 재배 나오니까 실제로 경작 등을 하면 된다. 자, 그런 토지를 뭐라 한다? 농지. 농지 개념은 법적 지목을 안 따진다. 또 실제로 경작 등을 하는 것을 농지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거기 써졌죠? 그건 외울 필요 없고, 자, 농작물 경작지 들어갈 것이고, 또 다년생 식물 재배지 보인가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또 계량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에 이용되는 토지거든. 알겠죠? 이것도 뭐가 된다? 농지. 됐나요? 그렇게만 봐두세요. 농지 개념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잡으시고, 자, 딱 나와서 정해져서 농지가 아닌 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세 가지 보인가요? 세 가지, 요 놈은 기억하셔야겠죠?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어차피 용어를 물어볼 때는 다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 봤던 뭐 단연상 식물 재배지 뭐 기타 등등은 감으로 딱 정도. 그게 실제 경작하면 농지가 되는 거야. 일단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면 이 예배가 들어가겠죠. 자, 재배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포인트 뭘로 기억하겠죠? 첫 번째는 3년 미만. 그 포인트 먼저 잡으세요. 먼저 포인트를 먼저 기억해 놓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3년 미만입니다. 자, 이해 차원에서 보면 거기 말 다 읽어보시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경작 재배는 계속했어. 근데 이용기간이 몇 년 미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 경작하면 농지인 건 맞아. 기본은. 그렇지만 3년 미만이라면 언제 갈아엎어볼지도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때는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포인트 몇 년 미만? 그죠? 경작이나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자, 이메라말 보인가?
자,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쳤다 거치지 아니했다. 자, 포인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산지 전용을 거치지 않고 경작이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거였죠? 자, 우리가 임야가 뭐죠? 산야 산지. 됐나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요 부분을 실제 경작을 한다는 이야기야. 경작이. 우리가 경작하게 되면 지목에 상관없이 경작하면 농지라고 보는 건 기본은 맞잖아. 근데 여기는 법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 산지관리법이 따로 있어.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농지로 바뀌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로 전용이 되는 거야. 근데 전용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상태에서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지로 안 보겠다는 의미야. 그럼 뭐가 된다? 그냥 산지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지에서 재배된다. 우리가 보통은 이게 원칙은 맞잖아. 경작하면 농지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는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농지가 아니고 뭐다? 그냥 산지다. 알겠죠? 농지로 바뀌려면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그걸 거치지 않냐고 했다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세 번째 뭐 나오죠? 초지. 초지는 한번 기술됐죠? 이 세 가지. 자, 일단 세 가지는 농지가 아니다. 자, 어떻게 일단 해볼까? 3년 미만. 앞에 말은 이제 안 봐도 이해 차원에서 생각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산지 전용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 표현 기억하시고. 초지. 이 세 개는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농업인 나오죠? 자, 이 농업인 개념도 출제된 지가 좀 되긴 했네. 일단 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알죠? 네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 다 외우시면 될 거 다 외워져 있을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죠. 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에요. 그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농지가 얼마 이상? 1천 이상 농지죠. 그래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든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야 하거나야. 하거나. 그래서 또는 개념입니다. 또는. 자, 1년 중 며칠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 90일 이상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90일 이상. 자,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시설들이야. 자, 우리 고정식 원실이든 비닐하우스 막 나오죠? 버섯 재배상. 자, 이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나오죠? 딱 이것을 기억하시고. 330 이상의 자, 비닐하우스가 제일 여러분 칭송할 거니까 등. 자, 330 고정식 원실 버섯 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 등입니다. 우리 시설 재배할 때는 농업인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330 이상. 또 세 번째는 자, 가축을 사육하거나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또는 개념이니까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자, 1년 중 며칠 이상을 축산업 종사 120일 이상. 자, 그러면 여기 가축의 종류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해보라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자, 대리, 중열, 소백 됐나요? 자, 그리고 가천 그리고 꿀열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가축은 2두 이상, 중가축은 10두 이상, 소가축은 100두 이상, 가금은 1000수 이상, 꿀벌은 몇 군 이상? 10군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요. 자, 또는이죠. 자, 그러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간 판매액이 나오죠.
수입액이 아니고 판매액입니다. 자,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 이상. 자, 이럴 때 뭐가 된다? 농업이. 그럼 여러분 문제 내기 아주 편하겠죠? 다음 주 농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또 해당되는 거 골라라. 라고 나올 거니까 딱 암기해서 찾아내시면 되고. 자, 문제는 또는 개념을 두 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만약에 5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자, 500제곱미터 농지에서 경작하죠? 농업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100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근데 경작하는데 1년 중 100일을 종사한다. 농업인이다, 아니다? 이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자, 대가축을 한두를 사육합니다. 그럼 역시 농업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니까 이두 이상 사용해야 돼요. 근데 1년 중에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한다. 농업인 맞죠? 그렇게. 그래서 또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농업인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는 또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연간 수입액이 아니고 뭐라고? 판매액이야. 수입액이 120만 원 아니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입니다. 연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비닐하우스 등은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연면적이 330 이상. 자, 그럴 때 뭐가 된다? 농업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럼 이제 농업법인은 여러분 두 개 나오죠? 자, 농업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뭘 한다고?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대신 이제 농업회사법인은 조건이 붙어. 알죠?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중에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알겠나요? 대신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한 가진 자가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 3분의 1 이상.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 농업경영은 포인트가 뭐라고?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됐나요? 농업경영은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했잖아. 자기 계산이지 타인의 계산하면 틀려. 타인 계산이 아니고 자기 계산, 자기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농업경영. 자, 자경이 나오죠? 자경은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스스로 경작하는 거잖아. 자경의 의미는 상시 종사하거나 보인가요? 상시 종사하거나 또 농작업에 얼마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지한다. 2분의 1. 그럼 아까 우리 농업회사법은 헷갈리면 안 돼. 농업회사법에는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었죠? 자경이 나오면 2분의 1 이상. 자경이 나오면 2분의 1 이상. 그런 걸 틀리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위탁경영이 한 3번 정도 기출됐거든. 그죠? 근데 어차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기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탁경영이라는 게 뭐라겠죠? 위탁경영. 자, 말로 간단히. 자, 우리 농지 소유자가 있겠죠?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짓는 거죠? 위탁하는 거니까. 자, 위탁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이고, 일단 위탁의 범위는 자, 농지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 경영은 농지 일부만이 위탁이 허용된다면 틀려.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탁하면 위탁받은 자고 수탁이란 말 쓰죠? 수탁인이 있을 거다. 그죠? 위탁받아가지고 이 수탁인이 농업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농사 짓게 한다는 이야기야. 소유자는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자,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지. 일반적으로 위탁 경영은 이 수탁인이 농사를 짓는데 수확량은 누가 가져간다고? 소유자가. 오케이? 그리고 이 수탁인에게는 뭐만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위탁 경영은 원칙은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보수를 뭘로 준다고? 야, 했잖아. 보수를 뭘로 줘?
밥 먹여주고 키워줬잖아. 그럼 끝났지. 한마디로 노예제도가 되본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위탁경영은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그 허용 사유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됐나요? 이럴 때만 허용된다. 원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들. 자, 보시면 첫 번째 군대 간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징집, 소집. 자, 두 번째는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국내 여행, 국외. 다 이렇게 특이 나왔어. 그래서 국외 여행입니다. 그럴 때는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소송 중이다, 청산 중이다. 그것도 소송 중에서 틀리게 나왔고, 다 틀리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청산 중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질병이나 치약, 공직 취임 등이죠. 자, 문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포인트. 만약에 공직을 취임했다도 작용할 수 있다면 위탁경영 안 됩니다. 작용할 수 없는 경우다. 자, 그러면 거기 질병 등이 사유가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자,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3개월. 됐나요? 이런 경우. 그래서 작용할 수 있으면 안 돼. 작용할 수 없다면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또 큰 집에 가 있는 경우죠. 뭐 큰 집에 가 있으면 작용은 사실 어렵겠지 뭐. 그죠? 이런 경우. 자, 또 임신 중이거나, 자, 분만 후 1년 미만? 분만 후 1년 미만이야? 6개월 미만이야? 다 틀리게 이렇게 나오니까 딱딱 포인트 잡고 암기해 놓으시란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이래서라도 작용을 할 수 있단 말 붙어버리면 안 돼.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요. 그럴 때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자, 또 5번은 뭐냐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야. 한마디로. 시행계획 보이죠?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 있고 거기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위탁경영하는 것은 이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 자, 6번은 뭐냐면 자기가 작용을 해. 근데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를 어쩔 수 없이 위탁하는 경우야. 오케이? 그땐 전부 위탁은 안 돼요. 노동력 부족해서 일부 위탁. 이런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자, 대신 원칙은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적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위탁할 때 전부만 한다? 일부도 가능하다? 전부 또는 일부. 됐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수탁인이 농사 지은다겠죠? 농사 지으면 수확량은 다 소유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뭘 지급한다? 보수만 지급하는 거. 그래서 위탁경영은 원칙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조금 방금 봤죠? 이럴 때만 허용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요걸 물어봤던 문제가 한 정확히만 요것만 2번 물어봤어. 그리고 나머지 섞여서 나온 것이 한 번 있고 하니까 하나 가두시면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이제 농지 전용이 보인가요? 자, 우리 전용은 뭐죠? 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린 게 전용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전용의 허가, 신고, 협의 문제는 뒤에서 나올 거니까 우리 용어는 그렇게만 잡아두시고. 자, 주말 체험 용동은 안 봐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주말에 마도 취미 활동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농지 소유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농지 소유는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해야 될 것인데요. 일단 원칙은 뭐죠? 원칙은 경자 유전자겠죠? 자,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한문 표현을 따지면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말 쓰거든.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해 차원이야.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고. 대신 예외적으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30가지 이상 나오거든. 다는 못 외우고 이건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감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게 외워서 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국가 지자체가 소유할 때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또, 여러분들, 학교나 있는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있잖아. 이런 것도 농사 안 져도 소유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상속이나 담보농지 취득 보인가요? 자, 이것도 여러분 봐봐. 자,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 농지를. 그럼 농사 안 져도 부모 재산이니까 법에 따라 상속받는 것은 농자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또 담보농지 취득이 뭐라고? 누가 취득하는 거야? 은행에서 취득한다고. 그죠? 지금 집중 안 하고 지금 큰일 났어. 집중해, 얼른. 이거 농지법 무시할 거야? 무시하지 말어. 두 문제 더 맞아야지. 정리 최대한 하라고. 지금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시험 끝나고 이제 공부한다 그러지 말어. 시험 끝나고 열심히 할게. 충격받아가지고. 꼭 그런 사람도 있어. 시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쉬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확 비장한 거로 와. 이런. 그 전에 열심히 해야지. 알겠죠?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물론 몸들이 좀 무겁긴 하죠. 저도 그러네. 오늘 비 방금 왔어. 조금씩. 근데 뭐 한두 번 비 맞아봐. 몸 이겨내, 어쨌든. 알겠죠? 몸 스스로 풀어요. 스트레칭하고. 지금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야? 아픈 느낌이야? 시험 끝나고 더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좀 열심히 좀 풀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알려고 해. 그냥 보니까 지금 보면서 눈빛들이 다 그냥 맛이 갔어, 지금. 제 눈은 못 속인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시고, 최대한 농지법도 2개 가까이는 맞아야 될까? 2개 다 맞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들. 한 개차로 여러분들 수천 명이 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많을 때는 수만 명이 떠지기도 한 문제로. 한 문제 합격하신 분도 많고. 하나라도 소중하게 합격하고. 물론, 우리가 한 대까지는 다 정리하자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안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겠죠? 그런 것까지 쫓아가지 말고. 한 거라도 정확히 알자. 오케이? 자, 그럼 담보농지 취득은 말도 은행에다 돈 빌렸는데 돈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압류해가지고 뺏어가겠죠? 은행은 농사 지어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그것도 법에 따라 진행하는 거니까. 알겠죠? 법에 따른 압류 절차 밟아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취득할 수 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주말 체험은 거기 진하게 쳐놨죠? 그냥 개정된 거니까. 자, 주말 체험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조건이 붙었어. 자, 주말 체험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는 어디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진흥적 외농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좀 없었어. 그럼 작년까지는 농업진흥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거든. 자, 지금은 자, 어디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진흥적은 안 돼. 알겠죠? 진흥적 밖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한마디 이농자죠. 농촌 떠난 사람이야.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 사람이 대신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기본 8년 이상은 지은 사람이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1년 농사 짓다가 농촌 떠났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용협의 나오죠. 자, 그럼 기본 개념은 먼저 잡아드리고 갑니다. 뒤에서 할 거지만 자, 여러분들 농지 전용이다. 전용이란 말이 뭐라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전용일 때 허가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자, 이놈하고 또 농지 전용할 때 협의 거치는 거 있거든. 요 두 놈을 딱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잘 집중해서 봐봐. 자, 여기 만약에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갑이 이 농지를 취득했어. 취득했죠? 근데 갑은 농사를 지을 거다 안 지을 거다. 농사 안 짓는다는 이야기야. 아,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뭐. 이해됩니까? 농사 안 짓고 갑은 예를 들어서 이 농지를 공장 농지로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이 농지를 공장 짓겠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농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 자, 허가를 받을까 신고할까? 산쪽 생각해봐. 이제 허가를 받을까 신고할까? 이거 허가상이죠. 왜? 공장 돌면 인근 농지 다 피해를 주겠어 안 주겠어?
그래서 그것은 허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용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반적 법에서 금지된 것도 있고 그래. 알겠죠? 금지된 데는 어차피 전용이 안 될 것이고. 알겠죠? 되더라도 허가 문제가 나오지 기본적으로 신고 문제는 아닐 거다. 됐나요? 자, 반면에 또 갑이 이 농기를 취득했는데 이 농기를 자, 농업인 주택으로 자기 주택 용지로 쓰겠다는 이야기지. 집 짓겠다는 이야기야. 됐죠? 이럴 때는 농지 전용 뭐죠? 신고하면 돼. 됐나요? 자, 우리 좀 더 신고 대상 여러분 몇 가지 외워야 돼.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놀이터, 마을회관 외우죠? 양어장, 양식장 다 외워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전용 신고야. 됐나요? 그러면 신고는 가벼운 거잖아. 허가는 좀 더 무거운 것이고. 그럼 허가는 여러분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부터 입력. 전용 허가는 누구에게 한다? 누구에게 한다? 농장. 봐봐 지금 지원도 안 돼 있잖아 지금. 큰일 났어. 시험 내일 모레인데 답답해 죽겠네 정말. 기본이야 기본. 이런 것은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잡혀있어야 될 문제들이야. 알겠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으라고?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자. 아 여보 뭐 참 다 공부 이렇게 안 해놓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 자주 보게요 여러분들. 방법 그것밖에 없지 뭐. 공부 안 됐으면 뭐 또 봐야지 뭐. 알겠죠? 11, 12월 인문회 때 안 나올 것이 1월 때부터 봐요. 오케이? 제대로 해 정말. 왜 공부 안 하면서 뭐 어렵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알겠어요? 꼭 보면 그래. 초창기에 공부 안 할게. 자, 알았어. 말 안 해.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미 끝났어. 자, 일단 허가는 누구한테 받으라고? 농장. 신고는? 자, 그럼 제가 협의하고 구별해 준 이유가 뭐냐면, 자, 협의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야. 여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농지들이 많아. 알겠죠? 뭐 농림적이나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요 지역을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자, 주상공 지역으로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지역? 주거적이나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럴 때 그럼 이것을 할 때는 관리계획 위반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자, 주무부 장관이 누굴까? 자, 국장,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알겠죠? 자, 만약에 또 요 지역을 대규모 공업단지 만들겠다, 저 산업단지 만들겠다. 그럼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있겠죠? 뭐 이런 자들이 주무부 장관입니다. 알겠죠? 자, 주무부 장관이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야? 농장과 협의를 해버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딱 농지 없어져야지. 상업적인 건물 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 하겠나요? 이렇게 대규모로 넘어가는 거야. 자, 또는 지자체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자체장이 누구하고? 농장과 협의. 자, 그럼 차이점 찾았나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개인이죠? 개인이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허가나 신고 문제 나올 것이고, 협의는 개인이 아니고 뭐죠? 장관들끼리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럴 때는 장관들끼리 협의 또는 지자체장하고 농장과 협의해가지고 한마디로 통으로 싹 전용시켜버린 거야. 알겠지? 그것을 뭘 한다고? 전용 협의. 차이점 찾았나? 그래서 봐봐. 여기 갑이 개인이잖아. 그럼 농지 취득하려면 여기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개인이니까 받아야지. 됐죠? 전용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는 들어가 안 들어가? 그죠? 농사 지을 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농지증은 받아야 돼요. 근데 전용 협의는 장관들끼리 해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농지 자체가 싹 사라지는 거야. 알겠죠? 농지증 발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 찾았나요? 전용 허가 신고는 이렇게 개인이 사가지고 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의는 개인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이 싹 바뀌어버리거나 그럴 때, 그때 누구하고 협의한다고? 주무부 장관이 농장 또는 지자체장이 농장과 협의한 지역이야. 여기까지 하겠나요? 자, 전용의 의미는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용하면 갑은 농사 안 지어도 취득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야. 됐죠? 그리고 협의 거친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사 안 지어도 취득할 수 있어. 빨리 사야 될 거 아니야. 공장 건축물 들어 상업지로 바뀐다면 내가 땅을 빨리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이 농지 살 수 있겠죠? 그때 농지증 받을 필요도 없어. 이미 전체 협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농지가 아닐 거야,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들은 농사안져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등입니다. 됐나요? 이런 걸 안 외워도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대신,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 자, 소유 상한제도가 있는 건 세 가지가 나오잖아. 자, 소유 상한제도 있는 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밑에 보인가요? 자, 소유 상한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상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농자. 자, 세 번째는 주말체험. 그래서 우리 소유 상한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받은 경우는 자, 이거 구별해 가지고 보시라고 이야기했죠? 구별이. 자, 만약에 여기 농지가 10만 제곱미터로 봐봐. 자, 근데 이걸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야. 그죠? 상속을 받았어. 그럼 문제는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짓는다. 농업 경영을 해버리면 10만 제곱미터 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제도가 없어.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됐나요? 대신 농사를 안 지을 때입니다. 상속받은 자가 농사를 안 지어. 이때는 상한제도가 있는 거야. 자, 농사 안 지으면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 나머지 9만 제곱미터가 10만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으로 정리한다면 9만 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법적으로는 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은 처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고. 자, 그러면 여기 상속받은 사람이 나 10만 다 갖고 싶어.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농어촌 공사에게 임대나 사용대를 내주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농어촌 공사에게 자, 임대 등을 하게 되면 이때는 다 소유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무제한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한제도가 없다는 거야. 됐어요? 다 임대하면 10만 다 소유를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임대 안 할 거면 1만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 돼. 오케이? 농사 안 지을 때고. 농사 지을 때는 상관없어. 농사 지으면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따질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농자는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어서 이 농자입니다. 여기도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더 소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농어촌공사에게 임대 등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역시 여기도 초과되는 부분은 어찌해야 돼? 팔아야 되고. 됐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주말 체험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 얼마? 1천 뭐? 미만. 여기는 요 두 개는 1만까지지만 1천 미만이란 말은 1천 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구별해 놓으세요. 여기는 미만까지. 됐나요? 1천 미만.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세대원 각자가, 세대원 전부가, 세대원 전부 합해서예요. 각자가 하면 틀려. 1천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됐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초과 소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뭐 소유 상한제도가 있는 것은 세 가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농어촌공사 임대가 필요 없어. 애당초 살 때부터 1천 미만까지밖에 못 사니까 임대할 것도 없어. 이해되죠? 여기는 이제 상속이나 원래부터 갖고 있던 논이니까 많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소유하려면 임대 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소유상은 세 가지 뭐 있다고? 상속, 이농자, 주말체험. 상속이나 이농자는 1만까지만 가능할 것이고 주말체험은 1천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됐나요? 딱 잡아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증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농지증은 개정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게 정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농지증이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자, 농지를 취득한 자들은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갑이 있다. 갑은 자, 누구에게 신청하죠? 자, 발급권자 누구야?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시가 뭐죠? 시장. 구는 구청장, 구청장이 그리고 읍장, 면장입니다. 군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군수 대신 군 아래에 있는 읍면장이 농지증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갑이 농기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 신청서 작성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자, 그리고 주말체험 같으면 주말체험은 영농계획서란 말 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신청을 즉 하란 이야기야. 그러면 자, 시급 읍면장은 자, 농지증 발급하겠죠? 그래서 자, 발급을 할 겁니다. 자, 농지증 발급은 며칠 이내 발급한다. 7일 이내 발급. 자, 대신 자, 우리 경영계획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계획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자, 여러분 또 할 것도 없어. 농사 안 짓는 경우잖아. 그죠? 자, 우리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는 경영계획서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 시험지 다 올라오지 말고 상조 접근하시라고. 연구지, 실습지 막 이런데 또 여러분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나오죠? 이런 것도 농사 안 지을 거잖아. 이런 것들은 계획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농사 안 지을 건데 무슨 경영계획서가 필요해? 제 말겠나요?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주말체험은 영농계획서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거기 계획서 안 들어가서 주말체험 내가 지우라고 이야기했네. 교재. 자, 그러면 이때는 며칠 이내 발급한다. 4일 이내 발급. 빨리 해줘야죠. 계획서 검토할 시간이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7일, 4일. 여기 이제 우리 작년까지는 4일하고 2일이었거든. 그것도 개정돼서니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농지위원회 심의 거친다 나오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투기 성향이 보일 때. 자, 농기를 사는데 투기 목적이 보인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 심의 거칠 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며칠 이내 발급? 14일 이내 발급. 자, 숫자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농지증은 누가 발급한다고? 시급 읍면장.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 발급한다고? 7일. 계획서가 안 들어갈 때는 며칠? 4일. 심의를 거친 경우는 며칠? 14일. 숫자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자, 여러분. 농지증 발급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그거 나오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농지증 안 받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별로 외울 필요 없이 딱딱 정리하겠죠? 보시면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자, 여기에서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받아 안 받아? 당연히 안 받겠지. 아, 국가가 소유하는데 뭐 읍장 찾아가지고 농지증 발급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우리 농어촌공사가 소유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또 상속받은 경우라든가 담보농지 취득 나오죠? 이건 이미 법에 따라서 진행된 거야. 법에 따라서 이미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농지증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던 거 농지 전용 협의죠? 협의가 완료된 지역이야. 거기서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거기는 이제 농지가 아니거든. 전용 협의가 끝나버렸다는 것은 이제 거기는 공장 들어오거나 건축물도 상업적이면 건물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자, 비교. 아까 했죠?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신고 대상되는 거 있잖아. 이건 개인이 사는 거죠? 그럼 개인이 전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협의는 안 받아도 돼. 이미 장관끼리 정책적으로 결정 다 끝나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지증 발급 안 받아도 돼.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구별해서 꼭 받으시고. 자, 또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건 단어로 제가 외우라겠죠? 자, 합병이 나오든지, 또 뭐, 분할 나오든지, 또 시효 완성 나오든 게 다 법에 따라 진행된 것들이야.
자, 또는 수용이 나온다든지 또는 매립 등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봐도 된다. 발급해야 한다면 틀려. 자, 다시 한번 암기. 자, 농지증 발급하지 않는 거. 자, 뭐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 농어촌공사가 소유할 때 또 상속, 담보농지 취득, 또 전용 협의 받은 것은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계획서 자체도 필요 없는 거야. 농지증 자체 발급 안 받게 되면 경계획서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고. 됐나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받은 것은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 하나 구별해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합병이 나온다든지 분할, 시효, 수용, 매립 단어 찾으시라고. 이런 거 나오면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농지증 부분은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발급도 제한 사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제한 사유라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제한시킬 수 있는 거란 이야기야. 자, 보시면, 자, 1번은 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획서 안 들어오면, 계획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지증 발급을 안 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하나 볼 것은, 자, 농지 한 필지에 공유로 소유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로 공유자 수 최대치를 정해놔. 그래서 어떤 데는 7명, 어떤 데는 5명 이렇게 정해지거든? 왜 정할까? 투기하려고 도는 놈들 있으니까. 알겠죠? 농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해가지고 같이 뭐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 수를 제한시켜놨어. 근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소유하겠다면 농지증 발급을 안 하겠다는 의미야. 그런 의미. 또 세 번째는 농업법인인데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할 때 문제는 그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충족됐죠? 한마디로 해산될 농업법인들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밑에 표는 여러분, 그 주말체험 용농은 지어도 돼요. 주말체험 용농은 그 계획서 들어가니까 가입표 공으로 바꾸면 되고, 자, 전용 협의하고 허가 신고만 잘 구별하라고. 전용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다.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된다. 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존기간 보이죠? 자, 보존기간은 다 몇 년? 10년.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분 의무 등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뿔이 흩어졌어?